자, 이제 이 그림을 쫙 그리시면서 순서 외우시면 되고요. 이 순서 보시면서 이제 뭘 하나 더 얘기할 거냐면요. 우리 그 혈액 이름이 동맥혈, 정맥혈이라고 하는 혈액 이름이 나올 겁니다. 동맥혈, 정맥혈. 근데 얘가 기준이 뭐냐면요. 이름이 동맥혈, 정맥혈이니까 동맥에 흐르는 거 동맥혈, 정맥에 흐르는 거 정맥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따로 하는 거죠.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야. 정맥혈은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도 달라요. 동맥혈은 완전 선홍색이고요. 정맥혈은 젓갈색이래요. 체했을 때 손 따본 적 있어요? 들어는 봤죠. 체하면 손 딴다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돌돌 해가지고 여기 손을 발로 뽁 따면 피가 뽕 나는 건데요. 이때 정맥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젓갈색의 피가 나오니까 이제 막 까만 피, 죽은 피가 나와서 이제 뭐 속이 뚫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옛날 민간 요법인데요. 뭐 과학적으로는 전혀. 어디를 찔러도 정맥혈이 찔리면 젓갈색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데요. 뭐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지금 산소 받으러 폐 모세혈관을 돌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폐정맥은 산소가 풍부하단 말이에요. 동맥혈이 흐릅니다. 그쵸? 폐정맥엔 동맥혈이 흘러. 그리고 나서 이제 좌심방 좌심실을 지나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대동맥도 당연히 산소가 풍부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동맥혈이 흘러요. 그런데 동맥혈이 흐르는데 뭐 했어요?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조직세포한테 산소 줬죠. 그러니까 이제 산소 부족해졌어. 그래서 대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릅니다. 그리고 쭉 심장 통해서 폐로 가는 대동맥에도 당연히 정맥혈이 흐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한 곳, 산소 풍부한 곳 이렇게 구별하셔야지 동맥은 동맥혈, 정맥은 정맥혈 전혀 아니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환까지 다 설명이 끝났고 혈액 성분을 보겠습니다. 혈액은 자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로 구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뽑잖아요. 피를 뽑으면 다 이제 빨간 액체가 이렇게 담기겠죠? 그럼 얘를 하루, 이틀, 3일 두면 이렇게 분리돼요.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죠. 뭐 일주일에 300번이 돌아간대요. 거기다 놓고 뺑 돌리면 분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만 투명해? 너네는 색깔이 있어? 아 그래요? 나 왜 투명해요? 뭐지? 자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자 여기 혈액이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혈구 부분에 빨간색, 혈장 부분은 약간 노르시름한 투명한 이런 액체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자 그래서 혈장은 주로 물 성분입니다. 우리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거죠. 물의 혈액 성분으로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고 혈장 안에 물의 주 성분이고 물질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요게 혈장. 그리고 55% 나머지 이제 혈구 부분인데요. 이 혈구 부분 때문에 우리 피가 빨개진 거죠. 이 적혈구 때문이요. 적혈구가 우리 혈액을 떨어뜨려서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진짜 바글바글 이렇게 뽀뽀뽀뽀뽀하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원반 모양인데 가운데가 약간 움푹 들어간 모양으로 도넛이 되담한 모양으로 생겼죠. 스카치 캔디라고 아신지 모르지만 스카치 옛날에 뭐 너네 잘 모르다. 스카치 캔디라고 하는 사탕도 딱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바글바글하게 있고 백혈구 보시면 백혈구는
크기가 여기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백혈구가 훨씬 크고요. 하얗지도 않아요. 이 너무 하얘. 이렇게 하얗지 않습니다. 백혈구가 하얘서 백혈구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보면 약간 투명한 느낌이고요. 혈소판은 엄청 조그맣고요. 모양도 되게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충 생겼어요. 자, 이제 하는 역할 봅시다. 적혈구는 핵이 없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산소를 운반합니다. 산소 운반합니다.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산소 운반작용.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전달하는데 뭐 간단합니다. 적혈구가 온몸을 이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온몸을 막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많은 곳, 풍부한 곳에 가면 산소랑 결합해. 그러니까 산소를 내 몸에 막 붙여. 그 다음에 또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산소가 부족해요. 그럼 내가 붙여놨던 산소를 띄어놔요. 그러면 얘가 막 돌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다 산소가 운반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거고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빈혈이 생길 수 있고 혈구 중 가장 많아요. 빨간 적혈구가 혈구 중 가장 많으니까 우리 피도 당연히 혈장이 55%지만 색깔을 안 띄고 혈장 55%지만 빨갛게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오징어는 피가 투명하죠. 그 오징어 그 어머니가 손질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먹물만 안 터지면 피가 안 나요. 피 안 나요? 왜? 안 보이니까. 그쵸? 투명해요. 뭐 그래서 동물 중에 빨간 피 아닌 애들도 있죠. 뭐 초록색이라던가 파랑색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적혈구라는 아이 때문에 우리 혈액이 빨갛다는 거. 그 다음에 백혈구는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좀 커요. 수는 적고요. 수가 적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식균작용이라고 써요. 식균작용. 균을 먹는데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 위주의, 인간 중심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없애는 건데요. 균을 없애는데 뭐 이런 겁니다. 백혈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왔어. 침입했어. 그러면 막 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쑥쑥 가요. 슉슉슉슉 가서 얘를 이렇게 감싸서 자기 몸에 넣습니다. 이거 뭐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찍혀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뭐예요?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식균 작용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몸에 세균이 많아지면 백혈구 숫자가 늘려요.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균이 줄어들면 백혈구 다시 원래대로 숫자가 돌아옵니다. 뭐 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피검사 했는데 막 백혈구 수가 막 늘어났어. 아 그럼 우리 몸에 균이 많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백혈병은 뭐냐? 백혈병은 뭐 백혈병도 막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요. 그냥 일반적인 백혈병은 백혈구가 얘를 구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균만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식균제 균만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거 나쁜 걸 구별하지 못해서 마구 잡아먹는 것이 백혈병, 기본적인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식균작용이고요. 혈소판은 얘도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혈구만 핵이 있는 거죠. 핵이 없고요. 크기는 가장 작고요. 하는 역할은 혈액 응고작용입니다. 그 종이에 손 베어봤어요? 이렇게 슥 지나가는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깊게 베어서 피가 났어. 피가 나면 영원히 나지 않죠. 그쵸? 시간 지나면 금방 아물잖아요. 특히 종이에 베인 거는 이게 절단면이 해서 이제 딱 금방 아물고요. 뭐 어렸을 때 막 뛰어놀다가 무릎 막 까져서 피가 질질 나더라도 막 딱지 생기면서 금방 멈추는 건 혈소판 역할입니다.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켜서 딱지를 만들고 그 피딱지라고 하죠. 그래서 저절로 출혈을 막고 지혈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늦어지죠. 없으면 지혈이 안 돼요. 방금 얘기한 대로 종이에 비었어. 피가 좀 났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멈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피가 혈우병이라고 하죠. 혈우병. 혈의 소판이 없는 거야.
스스로 지혈이 안 돼. 코피가 나요. 그 병원 가서 그 뭐라고 표현해?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병원 가서 지져서 혈액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꼬매거나 지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두 같은 거 이렇게 지져서 상처 하지 않은 이상 피가 저절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혈구의 역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헤모글로빈 여기 따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헤모글로빈 작용이 산소가 많은 곳에서 산소 결합하고 적은 곳에 산소가 떨어지는 성질 때문에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는 겁니다. 혈액 관찰하는 것도 나오네요. 혈액 관찰하는 거는 뭐 그 현미경 혈액 넣고 이게 문제 나오면 뭐가 주로 나오냐면요. 뭐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생리해겸수를 희석하고 이게 적혈구가 너무 많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대고 밀어서 얇게 펴고 에탄올 떨어서 혈구 고정하고 이건 중요해요. 김사액을 떨어뜨려서 혈액을 염색한 다음에 관찰합니다. 김사액을 떨어뜨려. 얘가 염색 액입니다. 염색시키는 애예요. 염색이 됩니다. 누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 백혈구의 핵이 보라색으로 염색된 백혈구가 관찰한다. 아까 내가 백혈구가 흰색이어서 백혈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투명하다 그랬지. 그래서 김사육 염색이 안 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염색을 한 다음에 핵이랑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 밀고 하는 건 혈액을 얇게 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구 터지지 않. 혈액이 있는 방향으로 밀면 그 혈구가 터진대요. 그래서 반대 방향을 밀어서 얇게 피는 거예요. 현미경은 무조건 얇게 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작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얇게 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펴가지고 한 겹으로 쫙 관찰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김사액 염색하는 거 중요하고 고정은 살아있을 때와 같이 유지하게 하는 거고 적혈구가 제일 많이 보이고 백혈구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혈액순환이 나오는데요. 아까 한 겁니다. 아까 한 건데 우리는 그림을 되게 단순하게 그렸고 여기는 최대한 비슷하게 그렸어요. 좌심실 시작.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돌 다음에 대정맥을 통해 오심방으로 들어온다. 온몸을 도는 거니까 그걸 온몸순환이라고 하고요. 이제 심장에 들어온 혈액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폐로 가요. 폐 받으러 가기 위해서 오심실부터 시작해서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까지 도착하는 걸 폐를 돌기 때문에 폐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그 그림이랑 똑같고 그림은 엄청 다양하게 나와. 요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고 심장은 막 문제마다 책마다 막 다 완전 다르게 나오니까 순서만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면 심장의 모양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디 꼽혀있든 상관없이 구별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폐순환, 폐순환이랑 온몸순환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더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문제 풀어볼게요. 10번까지. 그리고 일요일 다시 수요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일요일날 클리닉이 있어요. 클리닉 들었죠? 2시부터 그때는 테스트 볼 건데요.
오늘이랑 수요일날 배운 내용 가지고 시험지 풀고 클리닉 선생님한테 채점 받고 고치고 하는 겁니다. 요번 주 일요일날은 제가 없을 거예요. 물론 저랑 클리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없을 거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번호. 잘 풀려요? 한 개 모르겠어. 한 개 빼고. 오, 좋아요. 자, 해볼게요.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심장 요게 더 정확한 심장 그림이죠. 우리 하트 그림보다. 하지만 자 어쨌든 순서만 잘 알면 요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A부터 이름 써볼까요? A는 오신방, B가 자신방, C가 오심심, D가 자심심. 내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오신방 아니고 내 왼쪽에 있다고 해서 자신방 아니라고 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의 심장을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관도 그려보겠습니다. 간은 오신방에 연결돼 있으니까 저기 온몸 돌아서 들어오는 대정맥이랑 연결돼 있겠죠. 간은 대정맥. 나는 여기 보시면 좌심실이랑 연결돼 있네요. 그럼 나는 대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입니다. 온몸이랑 연결돼 있겠네요. 그 다음 다는 보시면 다는 C, 폐로 가는 폐로 가는 혈관이니까 폐동맥. 다는 폐동맥. 그럼 라는 나머지 폐정맥, 심장 받아서 들어오는 혈관이죠. 폐정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심장에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래요. 심박. 혈액을 내보내는 곳은 심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라고 했어요? 두께가 두꺼운 게 느껴지나? 뭐 두께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어쨌든 두께, 여기 보면 되겠다.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그쵸? 두께 두꺼운 A가 동맥.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B가 모세혈관. 그 다음에 판막 있는 얘가 정맥. 자, 기오스라고 써있네요. 판막 있는 건 C, 두꺼운 건 A, 물질 교환은 B. C, A, B. 자, 다음 이름도 쓰래요. 혈액 이름 A는 적혈구, B는 백혈구. 염색돼 있네요. 백혈구. C는 혈소판. 자,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나머지는 혈장. 자, A는 헤모글로빈이 있어 붉은색을 띈다. A 적혈구니까 A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적혈구 띄는 거 맞죠? 자, B는 핵이 없다. 백혈구만 유일하게 핵이 있어요. X. C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B가 잡아먹죠. 그래서 이것도 X. D는 혈장이니까 운반하는 거 맞죠? O, X, X, O. 자, 온몸순환 경로래요. 온몸순환 좌심실부터 시작합니다.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돌고 다시 대정맥을 통해 오심방으로 들어온다. 폐순환은 혈액이 폐, 심장에 어디에서 나가? 오심실에서 나가. 폐 모세혈관을 거쳐 심장에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맥혈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입니다. 선홍색 띄어요. 그래서 여기도 숙제. 우여. 네, 그 22쪽에 호흡은 뭐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여기만 해볼까요? 자, 우리 이제 호흡계 구조의 호흡은 이제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기관은 코예요, 코. 그래서 코로 숨 쉬어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입으로 숨 쉬면 안 돼요. 입은 호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코로 꼭 숨 쉬는 거 알아주세요. 여기도 얼굴 모양도 변한다고 해요. 이게 튀어나온대.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 구조가 변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야말로 입으로 숨을 쉬어요. 선생님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코로 숨을 쉬면 코 호흡기관이기 때문에 코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든다. 그러면 왠지 느낌이 안 오지만 이렇게 바꾸면 온도 조절과 습도 조절을 한다.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코를 온도도 조절하고 습도도 조절합니다. 우리 입으로 숨 쉬면 우리 감기 걸리거나 이러면 코 막히면 입으로 숨 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목이 진짜 건조하고 막 아파요. 그쵸?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그래. 코는 온도 조절, 습도 조절 되고. 자, 그 다음 가는 털, 코털, 그 다음 끈끈한 액체, 콧물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먼지나 세균들도 걸러내요. 필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코가 공기가 우리 숨을 쉬어서 여기를 지나면서 먼지도 다 여기서 먼지도 한번 걸러내고 온도 조절도 하고 습도 조절도 하고 샥 해서 기관으로 들어가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은 우리가 보통 기도, 식도, 기도라고 얘기하는 그 공기 지나가는 관은 기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는 섬모가 있어요. 섬모. 얘도 털인데요. 우리 코털처럼 그런 털은 아니고요. 아까 그 소장의 융털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한 애입니다. 그럼 얘가 뭐 하냐면요. 먼지나 세균을 2차로 2차 필터도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요. 우리가 여기서 담배를 피게 되면 훨씬 많은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가겠죠. 기관으로 숨 쉬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걸른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막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와. 그냥 어쨌든 최대한 걸르기 위해서 끈끈한 액체로 감싸. 걔네들을 감싸서 위로 다시 올려. 그럼 뭐 하겠어요? 뱉어야지. 뱉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도 여기서 한번 계속 걸르려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가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감기 걸릴 때도 똑같죠. 감기 걸릴 때도 그런 거 다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열심히 하기 위해 가래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은 끝이 갈라져 있어요. 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끝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요. 갈라져 있으면 그것이 폐랑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갈라지고 여기가 요 모양 때문에 여기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기관지염이죠. 우리가 보통 감기라고 부르는 건 여기 염증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기관지염. 자, 그 다음에 폐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빨대처럼 똥 하고 끊겨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처럼 이 폐 안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물 모양처럼. 이 끝까지 다 펼쳐져 있고 그 끝에 공기방울들이 다 맺혀 있죠. 그것이 폐포입니다. 수많은 폐포들이 맺혀 있어서 모여 있는 게 폐예요. 그래서 뭐 수십억 개의 폐포들이 모여서 양쪽 폐를 이루는 거죠. 이것도 아까 여러 번 나온 거랑 똑같아요.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매우 넓혀서 물질교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까 그 그림 보시면 아까 그 그림 심장 그림 자 요거 얘기죠. 폐포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 폐포 아까 그 나뭇가지에 맺혀 있는 그 공기 덩어리들 하나 각각 하나씩 모세혈관에 쌓여 있어요. 그 포도알처럼 포도알 사이를 모세혈관이 이렇게 다 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표면적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산소 공급, 이산탄소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게 폐포고 그거 폐포를 둘러싸고 모세혈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표포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왜 여기가 막혀있어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아까 우리 음식은 여기로 들어가면 절로 나오잖아요. 구멍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뭘 잘못 먹었어. 잘못 먹어? 금리를 씹어 먹었어. 또로 나옵니다. 그쵸? 얘는 여기가 막혀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라도 잘못 들어가 음식물이 막 여기 잘못 들어가? 여기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여기 근데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도 숨 쉴 수 있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 들어가려고 하면 기침을 뿌악 해가지고 막는 겁니다. 그게 살에 들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골로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아예 막아서 기침을 빡 해버려요. 내보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딴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공기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닳지. 자, 그래서 이제 숨을 쉬는데 숨을 쉬면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담당하고요. 들숨은 들이쉬는 숨, 날숨은 내쉬는 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 뭐 구별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하여튼 뭐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는데요. 그렇진 않죠. 산소만 마시고 이산화탄소만 내뱉는 건 아니고 그냥 공기가 들어갔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많은 건 뭐예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질소. 그렇죠. 질소죠. 질소가 78%라고. 질소가 78%고 산소가 21%. 약 21% 정도 됩니다. 그 걔네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올 때 폐포에서 모세혈관이랑 물질교환이 일어나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날숨보다 들숨에 산소가 더 많고 이산화탄소가 들숨보다 날숨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1등이 질소고 2등이 산소고 3등이 아르곤이라는 애고 4등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약 0.04% 정도 됩니다. 얘가 78, 얘가 21, 얘가 0.9 정도. 요렇게. 이산화탄소는 0.1%도 안 되지만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인데 들숨은 당연히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죠. 슉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서 나올 때는 순서는 안 바뀌어요. 갑자기 막 이산화탄소가 치고 올라오진 않지만 산소의 농도는 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의 좀 농도는 좀 늘어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숨이랑 날숨 비교하면 들숨보다 날숨에서 산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BTB용의 기억 1학년 때 BTB용 배우나? 자, BTB용액이 뭐냐면요. BTB용액이 과학책에 꽤나 자주 나오는데 BTB용액은 산성, 염기성을 구별하는 용액입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별하는 용액이고요. 그래서 BTB 용액에 공기 펌프로 공기를 들여 넣는 것보다 날숨을 불어 넣으면 이산화탄소 공급이 더 원활히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노란색으로 변해요.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산화탄소 공급이 되면 산성. 그래서 콜라도 산성. 탄산음료 다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도 하나 나와서 설명해 봤어요. 여기까지. 설명은 여기까지.